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사주 고급 강좌 21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사주를 보면 병을 안다. 즉 사주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강좌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초급서부터 중급, 고급 해서 그 오랜 동안 그 강의를 했는데요. 이 지금까지 한 강의를 전공 기초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공 기초과정의 마지막 강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 사주명리학의 이제 기본적인 부분부터 강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심화 과정, 전공 심화 과정에서 그 기초 강의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만으로도 사람들의 사주를 어느 정도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전공 심화 과정은 제 생각에는 2년이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전공 심화 과정을 마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거의 메꿔주는 그런 수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전공 기초과정과 전공 심화과정으로 나누는 이유는 학습 방법의 그 효율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이 간단한 것도 아니고 방대한 양의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 기초과정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그 공부를 해나가면서 끝에 가서는 완전히 그 뿌리를 뽑겠다. 그러니까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통달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학습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해요.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하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일단은 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처음서부터 돌아와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좌를 마치고 다음부터 시작되는 전공 심화 과정에서는 그 전공 기초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신살이라든가 그 12운성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 사주 명리학의 모든 것 이런 것을 다 배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하게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을 처음 이제 접하는 분들은 일단은 전공 기초 과정에 있는 내용을 모두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심화 과정의 내용을 들으시면 그 도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까지가 그 사주 기초 과정의 이제 마지막이고 사주 전공 심화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사주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병을 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이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의사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의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상담을 보면서 이 병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선에서 끝내야지 마치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자세하게 그렇게 말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당신은 뭐 위를 좀 조심해라. 아니면 당신은 간을 좀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마치 의사가 된 것처럼 자세하게 상담할 필요는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는데요. 이 오행의 구성을 보고 그 오행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든가 기신이라든가 아니면 그 용신인 오행이 충국을 받아서 다친다든가 그럴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추측할 수가 있는데 우선 목기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기신이거나 다치면 정신질환의 우려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기운이라는 것은요, 일단 오장육부에서 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목기운이 지나치게 많다든가 아니면은 그 용신인 목기운이 일간인 내가 목기운인데 이 목기운이 충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간목인데 갑경충으로 깨진다든가 을목인데 을신충으로 깨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는 그 정신질환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 기능도 나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간이라는 것이 그 신경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오행에서 이 목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기운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정신질환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개 정신질환의 우려가 있다는 그 연령대를 보면 10대나 20대 초반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입시 위주의 이런 교육이 심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 땅덩이는 좁고 인구는 많고 그러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2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막상 말을 해보고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사춘기가 막 끝나는 그런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에 그 물리적으로 외상을 입었다. 예를 들어서 뭐, 얼굴에 멍이 들었다든가, 찢어졌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정신이 이상한 것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렇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마치 그 정신병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동네에 보면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정신과라는 것이 그 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나의 그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그 의학적으로 분류할 때 정신병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러니까 원래는 환자인데 자기가 병원에 안 가고 있을 뿐이죠.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주로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이 사람이 일간이 목기운이에요. 일간이 목기운인데 충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정신질환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그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10대나 20대 초반에 많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경우에 그때에는 치매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처럼 갑자일주예요. 갑자일주인데 월간에 그 경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경충으로 충국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하고 경금이 있을 때는 이 금기운이 목기운을 치는 거잖아요. 목기운이 금기운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간이 갑목인데 갑경충이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고 간 기능도 조심해야 되고 그 신경성 질환 이런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을목이 있는데 양쪽에 신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쌍충을 당하는 거죠. 을신충, 을신충 이런 식으로 쌍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이렇게 을신충으로 해도 모르겠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신금이 쌍충을 하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경성 질환 환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특히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럴 때에는 뭐 우울증 같은 데 걸려갖고 뭐 치료를 받는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목기운일 때 이렇게 충국을 받으면 그 신경성 질환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간 기능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기운이 그 4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기운이 안 좋다. 그러니까 목기운이 기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목기운이 기신인 상황에서 48세 경진대운 같은 경우는 경금이 들어오면서 갑경충으로 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간기능이나 정신적인 질환, 신경성 질환 이런 쪽을 유의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주 원극 자체에서 충국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10년 대운에서 내가 충국을 받을 때, 이럴 때에도 여러 가지 병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기운이 많아갖고 기신일 경우에, 그럴 경우도 그렇고, 뭐 천간에서 이렇게 충국을 받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일간이 이제 목기운일 때 충국을 받을 때도 그런데, 일간이 아니더라도 이 목기운이 용신에 해당이 돼요. 용신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충국을 받아서 깨질 때, 그때에도 똑같이 이런 신경성 질환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실 때 지금 토기운이 이렇게 많아요. 1개, 2개, 3개, 4개나 되는 상황에서 이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4개나 되니까 당연히 관에 해당되는 이 목기운은 용신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묘목이 용신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묘유충으로 깨집니다. 이럴 경우에도 용신인 목기운이 깨지니까 신경성 질환 뭐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간기능 장애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병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기운은 병화하고 정화는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화기운이라도 이 병화가 병임충을 당할 때하고 정화가 정계충을 당할 때에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화라는 것은 태양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병임충이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수국화로 화가 당하는 거지만 이 태양에 해당되는 병화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봐야죠. 반면에 정계충으로 깨질 때 이 정화라는 것은 뭐 호롱불이나 아니면은 그런 밤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장작불이라든가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계충일 경우에 이 정화는 금방 꺼져버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일 경우에는 오장육부에서 화기운이 그 심장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질환 이런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 정계충으로 깨질 경우에는 이 목기운이 상할 때처럼 이렇게 신경성 질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성 질환이라는 것은 목기운뿐만 아니라 정화가 다칠 때, 이럴 때에도 신경성 질환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토기운을 한번 볼까요? 토가 왕에서 기신이거나 용신인 토가 다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일단 토기운이 오장육부에서 위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위를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피부병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것이 땅을 나타내잖아요. 땅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따지면 피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피부병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인데 저한테 상담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30살인데 29살, 작년에 이제 이분이 30살일 때, 30살일 때 이제 작년에 상담을 받으신 분인데 지금 경찰 간부직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토기운이 너무 강해갖고요. 건강을 볼 때에는 위를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죠. 그리고 위도 조심하시고 피부병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남자들이 특히 이 위암 발병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시경 검사하고 그럴 때 항상 그 위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토가 그 월주 포함해서 3개나 되니까 토기운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한 오행이 너무 강하면 그것이 극을 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기운이 매우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토기운은 토국수로 수를 제어해버려요. 수기운을 극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처럼 토기운이 이렇게 왕한데 수기운이 너무 약해요. 지금 이 사주팔자에는 수기운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이 지장간의 축토의 개수가 하나 있을 뿐인데 이분처럼 이렇게 토기운이 강하면서 수기운이 적을 때 이럴 때에는 그 수기운이 공격을 받는다. 약해진다. 이렇게 봐갖고요. 수기운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비뇨기 계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있잖아요. 여성일 경우에는 특히 애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애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긴다는 게 아예 안 생길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은 애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산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수기운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목화토금수 중에서 그 적당하게 한두 가지씩은 이렇게 골고루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수기운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한두 개는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아이를 이제 유산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도 이제 나이는 젊지만 참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 사주를 보면 토기운이 강하면서 수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를 낳는 이런 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금이 왕에서 기신이거나 용신인 금이 닫힐 경우 이 금기운은 그 폐를 나타내잖아요. 폐와 폐대장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폐대장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분처럼 이렇게 금기운이 사주팔자 8개 중에 4개나 차지해요. 이런 분들은 건강을 봤을 때는 폐를 조심하셔야 되죠. 폐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금기운이 있잖아요. 금기운이 금금목으로 목기운을 치지요. 그러니까 금기운이 강한데 목기운이 약하다. 그랬을 때 목이 다치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목기운이 그 간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암 등으로 이제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강하면 목이 다치기 때문에 간암 등에도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이렇게 그 금이 강한 경우 사주팔자 8글자 중에 뭐 월지 포함해서 4개다. 그러면 엄청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폐대장 이런 점을 또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이 지지에 이제 목기운이 2개가 있는데 전부 금기운과 충국이 발생해요. 이쪽은 묘유충으로 깨지고 이쪽은 인신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 금이 강하면서 현재 갖고 있는 목기운을 다 쳐버리니까 목이 이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가 왕에서 기신이거나 용신인 수가 다치는 경우 이 수기운은 신장을 나타내요. 이 오장육부에서 콩팥을 나타냅니다. 콩팥을 신장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콩팥 같은 경우는 100% 액체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콩팥은 이상이 생겼을 때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하려고 칼로 탁 터트리면 터져요. 그래서 이 콩팥이라는 것은 100% 이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기운이라는 것이 생식기를 나타냅니다. 생식기 비뇨기 계통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수기운이 아주 왕에서 기신인 분이나 아니면 수가 다치는 경우에는 여성일 경우에는 자궁암이나 유방암
그리고 남성은 전립선염, 이런 데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 이제 남자든 여자든 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수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안 사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주에 수가 없으면 사람이 좀 야박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라는 것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성질을 나타내서 이 베푸는 성질이나 융통성, 사람들의 그 융통성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이 전혀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안 사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처럼 이렇게 사주팔자 8글자 중에 수기운이 이렇게 4개나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성인 금기운도 2개나 되니까 지금 이 수기운은 전부 기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신장 콩팥이나 비뇨기 계통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남자분인데 나이도 젊고 아주 잘생기신 분이에요. 제가 작년에 그 상담을 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 콩팥 신장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시면은요, 수기운이 이제 4개나 되거든요. 4개나 되면서 지금 이 천간이 정계충으로 또 깨지죠. 그러니까 이 수기운이 이렇게 왕한 상태에서 일간인 정화가 또 정계충으로 깨지니까 이 수기운에 해당되는 오장육부가 그 콩팥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장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라는 것이 그 한두 개는 필요한데 또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수에 해당하는 수가 용신인데 이 용신이 무슨 사해충으로 깨진다든가 아니면은 좌우충으로 깨진다든가 이랬을 때에도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행의 구성을 봤을 때 오행이 적당하게 한두 개씩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이 가장 좋고, 특히 일간인 내가 충국을 받을 때 그때에는 좋지 않다. 그리고 용신이 충국을 받을 때 이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이라는 것은 사주뿐만 아니라요. 그 집안 내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비롯해서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많다. 그러면 진짜 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 암보험을 들고 암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친척들 다 찾아봐도 암에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 사람들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집안 내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전공 기초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그 병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이 사주를 보면 병을 안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 병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을 장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건너뛰려고 하더라도 그 건너뛸까 했었는데 마지막 강의를 갖다가 마지막이라는 그 이 시간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런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끝낸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질병에 관련된 부분을 이 마지막 강의로 했고요. 앞으로 이제 그 새로운 그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이 앞으로 시작되는 이 강의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함께 발전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충 제가 그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다른 이 전공 기초 과정에서 쉽게 넘어간 내용을 전공 심화 과정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를 하나를 보더라도 60갑자가 있으니까 일주도 총 60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공 기초과정에서는 이 일주에 대해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읽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일주를 일주 하나 갖고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 하나 갖고 막 1시간 동안 그걸 잡고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60개니까 60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한 주도 안 빼놓고 매주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60주예요. 그러면 1년 12달이니까 한 달에 4주 정도 된다고 쳤을 때 1년이면 48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0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60개나 되는 일주를 갖다가 하나를 갖고 1시간을 한다.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 하나 갖고 1시간을 강의한다. 그러면 일주만 하는데도 1년이 모자른다는 얘기예요. 매주 강의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이 사주 전공 심화 과정은 그야말로 대장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3년 정도 잡고 있는데 그래도 좀 꾸준히 해갖고 3년 안에 2년 안에 한다는 것은 거의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이 3년 안에는 다 끝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매주 하루 한 주도 안 빼놓고 이렇게 강의를 과연 올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심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금까지는 너무 게을렀고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위하고 또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강의를 하면서 꾸준히 강의를 올리고 그래서 모두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 사주 명리학의 고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일주뿐만 아니라 그 충과 합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도요. 그냥 단지 뭐 충이 되면 나쁘고 뭐 합이 되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너뛰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청간이 모였을 때 청간이 간목이었을 때하고 뭐 병화였을 때하고 지지가 이제 충국을 받을 때에는 똑같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충과 합에 대해서도 아주 여러 시간 할애해갖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무슨 공망이라든가 뭐 12운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사주 분석 받을 때 사주 분석할 때 공망이나 12운성은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에 관련된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하여튼 어떤 강좌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세세한 강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머지않아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사주 명리학의 뭐 전개 과정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 생각인데요. 앞으로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도 기초 과정에서부터 이제 고급 과정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동영상을 모아놨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개도 하고 그러니까 제 블로그도 만들고 그러는데 상당히 좋은 블로그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 동영상 덕분에.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더 훌륭한 강좌를 만들어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얼마든지 좋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강좌나 아니면 천자문이나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올리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구경하시더라도 이 추천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 강좌에서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제가 올린 동영상은 이 추천수가 5개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분만 추천을 눌러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클릭수는 막 500명, 600명 돼도 추천수가 막 서너 명, 5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올리면 이게 이제 추천이 5명을 받아갖고 상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이제 3가지 파트인데 하나는 강좌 동영상을 올리고 두 번째는 고정 강의
그러니까 천자문서부터 해갖고 천자문 다음에 명심보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서상경으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유명인 사주 분석. 이 세 가지로 해갖고 계속해서 그 동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이제 그 사주 전공 심화 과정 첫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